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다 그러면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코인으로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이거 좀 잡아주면 좋겠네.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최첨단 메쉬 소재라. 제가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지금 영상 보셨지만요. 저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후원 이런 걸 당부했죠. 오늘 첫 번째 이슈 제목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코인 부자 김남국 파장. 코인 부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혹스러운 민주당 이런 제목의 이슈입니다. 자, 그럼요. 화면으로 후원금 관련된 내용이 좀 설명된 화면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그중에서 후원금 1등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굉장한 호소를 했어요. 어렵다,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이거였죠. 자, 지난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3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초과되는 부분은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만 일단 기록은 남습니다. 1등으로 3억 3천만 원 넘게 후원금을 모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본인도 뭐 그 부분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한때 그 가치가 6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정치권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 뭔가 지금 당혹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살다 저런 논리가 참 있구나 싶은데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이제 코인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어찌되었건 코인은 이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희 뭐 국회의원들도 다 아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코인도 이게 뭐 60억 이렇게 기사가 나긴 했지만 네. 60억도 이거 검증해봐야 됩니다. 이거 국시가 제가 맞는지. 이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뭐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다? 제가 보기엔 뭐 다른 의원님들 안 갖고 계실까요? 뭐 국회 오기 전에 매일 그 라면 드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사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운동화도 찢어진 거 지금 요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운동화 이렇게 구멍 난 운동화 소개하고 있고 네. 돈 없어서 호텔 못 가고 모텔 간다. 그러면서 후원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정말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김남국 의원에게 없는 돈에서 후원해 주시면서 지지해서 거의 금방 후원금도 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현금화해서 대표님 배선 자금에 보탰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관련해서 당 차원 조사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앞서 하나 있었죠. 근데 뭐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께요. 일단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 관련해서 불법이 아니다. 문제될 게 없다.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일단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자체가 특히 2030 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 돈봉투 의혹 사건보다 휘발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시각 분명히 있거든요.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저는 뭐라 그럴까, 이게 참, 김남국 의원이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미지는 예. 어떻게 됐건 깨끗한 젊은 정치인이었잖아요. 뭐 운동화니 이런 구질구질한 할 것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줬을 테고 갔는데 알고 보니 돈이 많았네. 뭐 그게 실제 가치하고는 무관하게.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예.
재테크에 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아, 그 배신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특히나 이 보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이른바 내로남불의 극치라면 내로남불. 또 위선적이잖아요. 아, 말과 행동. 그 말과 글과 실제의 괴리.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적인 것. 이 대목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2030 젊은 세대들인데 젊은 세대 정치인의 굉장히 깔끔하고 지적으로 보였던 김남국 의원이라는 분이 저런 모습으로 나올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당 차원에서는 제가 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고 예.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거는 돈봉투 사건과 더불어서 도덕성 문제의 끝판왕처럼 되는 사안이에요. 자, 전용기 의원.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모습 질문받고 뭐 답을 안 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사실은요, 이 가상화폐는 공직자 대상,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제 그 대상인데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엄연히 법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의 설명도 그렇고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들 중에서 확인된 부분을 보면은 이른바 올인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이거는 가상화폐에. 민주당 지금 당 분위기 진짜 어떻습니까? 뭐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도덕성 문제 때문에 민주당 분위기가 사실 안 좋은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코인 투자 논란까지 나와가지고 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김남국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코인 투자의 문제성과 본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기자들께 설명을 예. 드리고 있고 국민들께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입장문을 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입장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재원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예. 이 코인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이제 소상하게 좀 알리고 있는데요. 예. 해당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도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도 코인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죠. 누구든 그거는 저를 잘했다고. 했다. 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거였어요. 그거는 잘했고 왜 나는 잘못됐다고 예. 이야기하느냐라는 기류로 흘러갔었는데 이게 도덕성 문제로 점차 불거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김남국 의원도 내가 불찰을 저질렀다 하고 사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돈봉투 사건이나 뭐 예. 여러 사건들로 당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든 욕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예.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60억이라고 해서 60억 원치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그게 나왔었는데 아마 한때 가장 가격이 높을 때 기준 그렇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제일 비쌌을 때 60억 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좀 비틀어서 예. 보도가 된 측면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 머릿속에는 60억 원을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되다 각인이 보니까 되죠, 또. 예,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좀 전에 기자의 질문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이재명 대선에 썼다. 예, 예. 이런 논픽션 소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부인을 더 한 바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부분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예. 그러나 과도하게 이렇게 논픽션 소설로서 비판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용기 의원이 사실은요. 김남국 의원이 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이거 설명했는데 사실은 코인의 초기에 들어간 투자 금액이 거의 10억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른바 올인 투자, 몰빵 투자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전용기 의원님은 그 정도의 배포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것도 어느 정도 배포가 있어야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당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걸 뭐 배포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참 대단한 배포를 가지고 있어야만 저 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예.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본인의 입장은 계속 입장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지만 예. 실제로 뭐 위법성은 없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은 당 차원의 조사가 또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 조사 필요성도 좀 인식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뭐 입장문이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 예. 입장문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또 아마 수사는 또 따로 또 진행되지 예.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회견은 아니었고요. 입장문만 배포가 됐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중 핵심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이 가상화폐 투자할 때 처음에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마련한 거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
이체 내역 다 남아 있어서 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 실명 확인이 된 이 지갑 이걸 통해서 했다. 그래서 다 기록이 남았다. 이걸 오늘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손정욱 변호사. 오늘 설명뿐만 아니라 이런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설명이 있었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제 이거 취득 자금이죠. 예. 본인은 이제 이거 LG 디스플레이 주식을요. 예. 9억 얼마 이제 팔아가지고. 예. 9억이 좀 넘는 돈이었다 그러죠. 예. 그 돈으로 이제 그 코인을 샀다고 소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9억 얼마 팔은 게 그 코인에 갔으면 코인을 신고 안 하잖아요. 재산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인 재산이 9억이 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 그 재산 신고한 내역에는 그 금액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자막 보십시오. 예금이 9억 4천 그대로 늘어나서 11억이 되잖아요. 가만 이게요. 2021년 초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예.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했다고 했죠. 그만큼 금액은 기록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없어져야죠. 아, 그런데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 샀으니까 아, 신고 이제 대상이 신고를 안 아니니까. 하니까. 예. 근데 예금이 그대로 11억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금액이 일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9억 6천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그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이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빤한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금이 그대로 9억 6천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오. 그러면 이게 가상화폐를 샀으면 주식 팔아서 예. 재산이 9억 4천이 줄어야죠. 근데 예금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늘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는 주식 판 돈은 그대로 이게 예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코인 산 돈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판 돈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좀 더 이게 더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왜 뭐가 이렇게 예금이 신고하는 시기상으로 뭐가 겹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그러면 이게 본인이 왜 예금이 9억 얼마가 늘었는지 예. 이걸 이게 소명을 해야죠. 아, 오늘 입장에도 그 그게 내용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냥 이제 LG 디스플레이 팔아서 예. 코인 샀다는 것만 소명하고 예. 그럼 이게 예금이 왜 그대로 11억이 됐는지 예. 이걸 이게 저는 소명을 더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보고요. 예. 우리가 이게 팩트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될 게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님이요. 예. 뭔데 60억 이야기하면서 말한 게 그게요. 파는 거예요. 이게 위믹스 코인이요. 예. 김남구 의원이 80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맞죠? 그럼 이게 최고가가 얼마냐? 예. 28,000원입니다. 28,000원. 지금 이게 한 5, 600원 해요. 폭락을 했군요. 그 그렇죠. 사이에. 예. 그럼 여기 김남구 의원이 최고로 가졌을 때는 원래대로 여기 80만 개를 가졌다면 예. 28,000원 하면 이게 224억이에요. 아. 80만 개라면 최고가로 기준으로 28,000원입니다. 시총이 예. 3조 5천억까지 갔어요. 아.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 만원 좀 밑으로 파는 것 같아. 그러니까 60억이 되겠죠. 80만 개면 한 7, 8천원이나. 예. 그래서 저는 김남구 의원이 현금화를 80만 개 거의 몰빵을 하고 한 번에 다 팔잖아요. 예. 근데 현금화를 안 하고 아마 다른 코인으로 뭐 바꿨다 뭐 이런 설명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예. 의심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9억 정도를 한 코인에 몰빵을 한다? 예. 이게 보통 고급 정보로 확실하게 오를 게 예상 안 되면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못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뭔가 의심을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그리고 이게 한 번에 80만 개를 동시에 처분하니까 FIU가 예. 이상한 거래다. 통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포착이 됐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뭔가 이게 위메이드나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들도 코인에서 재미 본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들으셨어요, 정보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은? 코인은요, 뭔가 이게 정보 싸움에 비트코인처럼 안정화된 코인은 시세가 정해져 있지만 예. 다른 코인은 이게 1원짜리 코인이 100원 되기도 하고 예. 100배도 갑니다. 오. 따라서는 과연 이게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예. 내부 정보를 몰랐을까? 아. 전혀 모르고 거의 9억 이상을 한 코인에 몰빵했을까? 예. 또 이게 80만 개를 파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본인은 실명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예. 왜 항상 실명으로 그랬으니까 예. 실명제 앞두고 갑자기 80만 개 팔 이유가 없죠. 오. 근데 팔자나 말자 코인은 폭락합니다. 아. 지금 이게 600원, 700원 해요. 예. 그러면 이게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어요. 예. 그럼 이게 혹시 폭락을 뜬다는 내부 정보는 없었을까? 예.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정기남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의심하는 거는 일단 뭔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일단 의심의 첫 번째 이거고요. 그다음에 석연치 않은 거는 아니 그럼 예금 증가 부분은 뭡니까? 이걸 좀 물어봤어요. 정기남 교수님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오늘 그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근데 저는 좀 입장문입니다. 기자회견 형태로 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소명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질문을 받으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본인에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좀 전에 소정 변호사 잘 얘기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 주식 대금을 만들어서 예. 소위 가상화폐 자산에 투자하게 됐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고 또 하필이면 현행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예. 소위 이른바 위믹스 코인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왜 그 투자에 소위 이른바 이 가격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일종의 투기성 코인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몰빵을 할 수 있었는지 예. 여기에서 국민들은 좀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많은 돈을 한 군데다 투자할 때는 예.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정보가 따로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예.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예. 국민 정서에서 볼 때 자, 최고 가치가 67억, 뭐 80억 이래요. 예. 이런 정도는요. 가상자산 규모라고 할지라도 예.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위화감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소명하고 자금 출처라든지 또는 뭐 이것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실명 거래만이 아니라 예. 어떻게 이 자산이 운용됐고 또 지금 현재 재산 예금 부채는 예금과 증액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줘야 할 의무는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 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 입장문을 보면요. 유감스럽게도요. 예. 국민들에 대한 도의적 유감은 없습니다. 아. 떳떳하다. 나는 다 실명 거래했다. 예. 합법적으로 거래했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합법 불법의 문제만 아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에요. 예. 국민들이 보는 것은 어떤 과정과 경과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런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됐고 예. 왜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가상화폐가 여러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한 약간 의문도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불거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이른바 읍소를 하면서 본인은 검소하고 어렵게 살고 읍소를 하면서 후원금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 다시 회자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이슈가 돼버렸는데 손정욱 변호사께는요, 이건 법률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해충돌 관련돼서도 지금 여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에 제정이 된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이해충돌 방지에 그 적용 대상이 일부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법조문을 다 찾아보니까 한 10여 개 정도가 있더라고, 제한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지 마라. 이런 이제 여러 제한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입법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그 처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본인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거나 뭐 찬성하 이러는데 그게 본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직접적 규정이 그거는 없습니까? 이제 입법에 좀 미비고요. 아마 이제 입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집을 아파트 2채를 가졌는데 만약에 그 종부세를 뭐 좀 감해 줍시다. 이러면 이게 집 2채니까 자기가 종부세 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안할 때 이런 거 이게 이해충돌 되는지 좀 이게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법이 아직 그 부분은 저는 빠져 있는데 예. 미국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법의 이야기고 저는 이제 그 정치적인 거는 법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기남 선배님 이야기처럼 따라 저는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김남국 의원은 그 법을 발의할 게 아니고 과세 유예 있잖아요. 이걸 발의할 게 아니고 어렵게 공직자윤리법을 발의했어야죠. 공직자윤리법에 가상화폐도 신고합시다. 이런 법을 발의했으면 박수를 치셨겠죠. 근데 가상화폐 이게 아마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올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어렵게 저는 가상화폐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주식보다 더 안전합니다. 근데 그걸 왜 신고 안 합니까? 요즘 여기 가상화폐가 주로 이용되는 게 뇌물 줄 때, 그다음에 마약 거래할 때,
그다음에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돈 빼낼 때 그렇습니다. 이게 가상화폐입니다. 이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청렴성을 따지 봅니까? 따라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국회의원이라면 가상화폐도 신고합시다. 투명하게.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 본인이 세금 안 내려고 이런 게 세금을 계속 유예합시다. 이러니까 이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입법에 미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해충돌 관련된 것도 미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서류의 비고란에 쓰면 모르겠지만 안 써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지금 법 상황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혁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래도. 네, 관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은 왜 안 하셨을까요? 기자회견보다는 입장문 정도가 훨씬 더 오해를 만드는 데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 더 상세하게 더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 사실 입장문 내부에도 보면요,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후에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입장문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본인의 계좌 내역까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먼저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억측으로 시작된 내용들부터 바로 잡고 그 이후에 본인이 소명 가능한 부분들을 아마 기자회견이나 뭐 입장문을 또 뭐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까 의심했던 뭐 예금 관련 부분, 혹시 정보 같은 걸 사전에 뭐 알고 있었던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가 입장을 낼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럼 아마 지금 기자회견 했으면요, 이런 사실 일단 억측으로 시작된 주장들이 꼬리를 물고 지속적으로 왜곡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왜곡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왜곡된 주장들이 결국에는 수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왜곡되지 않은 입장문을 통해서 한번 1차적으로 밝히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심받는 부분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께서 제기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속적으로 해당 거래는 모두 실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벌써 한 서너 차례 정도 입장을 냈거든요. 뭐 그래도 오늘도 유독 이제 굉장히 긴 문장과 많은 내용된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논란이 초기에 됐을 때 김남국 의원의 반응이 검찰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 화면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아니 민감한 금융 정보를 이거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찰, 그것도 한동훈 검찰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그러자 한동훈 장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코인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어요. 근거 없이 국가기관 폄훼합니다. 받아쳤습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신성범 전 의원님. 자,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아니 뭐만 나오면 검찰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민주당은 검찰 공포증, 한동훈 포비아까지 갖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 모든 걸 다 검찰 탓이다 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보면 성공한 측면도 있어요. 검찰공화국이라는 라벨을 레테르를 이 정부에 씌우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지점은 지금 첫째는 왜 이 사건이 발설됐느냐. 그 가상화폐 거래원에서 말씀하신 이상 거래를 발견해서 FIU 금융정보분석 넘겼고 거기에서 남부지검으로 토스를 한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뭔가 금융당국에서 이상하다고 보고를 검찰 쪽에다 알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눈여겨보는 분야는 이런 게 원래는 금융조사 합동수사단 이른바 금조부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남부지검에.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을 해체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한간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은 민주당 출신 혹은 전현직 정치인들이 굉장히 금융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정치 자금을 불렸다, 늘렸다, 만들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났던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나서 2021년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금조부로 해체를 했다고요. 금조부로 하면 그래서 정권과 주식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특화된 검사, 그 금융위에 파견된 전문 직원들, 국세청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팀이 돼서 금융시장, 여의도 금융시장을
아주 낱낱이 쳐다봤던 그 조직을 없앴던 거예요. 예. 없애고 나서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건이. 저는 오히려 금조부가 해체된 이 지점에서 예.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연유와 이 빠진 사건이 뭐가 없었는지, 그리고 당시 여권이 이런 뭐 실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뭐 자산운용 사건이라든지 이런 라임 옵토미스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감히 생각을 해요. 전정기 의원한테 요 주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자꾸 뭔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른바 파일을 하나씩 꺼내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의심하고 있죠.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의심이 될 만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FIU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예. 위성거래가 확인이 됐고 감지가 뭔가 됐고 거액이 좀 뭐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걸 포착한 거죠. 그렇죠. 그걸 포착해서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한 것이죠. 예. 근데 수사 의뢰를 했고 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보도는 어제 그제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검찰 내부 정보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것을 포착했구나 정도 취재를 통해서 알아냈구나 예.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다 확인하고 얼마가 있었고 얼마로 보인다. 예. 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흘렸다고 안 볼 수가 있겠냐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이 결국에는 이 그 김남국 의원의 금융 정보를 보고 그것을 언론에다 제공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 캐비넷에서 또 꺼내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돈 봉투 의혹 사건 여기에도 녹음 파일 등장하는데 이걸 가지고 좀 비슷하게 또 공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 공방이고 또 그 공방을 또 차치하더라도 또 내용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또 이 곱지 않은 시선이 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오늘 언론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언론 그 입장문만 나와갖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요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요. 여당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 윤리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결과가 오늘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